안녕하십니까. 투자클럽의 윤시영 주식운용 팀장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3인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할게요. 아까 낮에도 한번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음성이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도 점검해 보니까 요놈의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어 헤드셋을 끼고 다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이제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을 하면 됩니다. 셀트리온 지금 3인방 문제도 지금 문제가 이제 발생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차트를 안 통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차피 주식창을 봐봤자 답이 없어요. 호가창 보면 뭐 답이 나올까요? 셀트리온 3인방이? 제가 일목균형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쭉 10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만원 때부터 뭐 10만원 하락하면 8만원대 매수 타이밍이 한번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의 시점과 지금 시점이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뀐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당시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단 금감원의 문제, 금감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3인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이오 기업 전반적으로 R&D 투자 자금, R&D 비용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했던 비용을 무형자산을 유형자산화 시키는 데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이 아닌데 무형자산을 잡자니 논리적으로는 어떤 의견도 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형자산화 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상으로 만약에 그걸 인정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그 비용 처리를 해보면 이제 제약사들, 기존에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뭐 지금 보령제약이라든지 기존의 제약사들은 뭐 그 연구개발비를 다 비용 처리를 했었어요. 과거 제약사들은.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은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무형자산화 시키지 않고 그거를 그냥 비용 처리해버리면 그 손실액이 너무 커지고 영업이익도 안 나오고 재무구조가 너무 처참해지니까 계속 돈을 쓰는 회사들인데 이 쓰는 돈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걸 무형자산화 시키면 어차피 연구 개발을 해서 무엇인가 연구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무형자산화 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제 태클을 걸겠다, 지금 금감원에서 태클을 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리를 했는데, 지금 실적으로 이제 감리 대상 기업 한 10개 정도 선정했던 그 회사들이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뭐 당연히 문제를 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문제로 삼겠다 생각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걸고 그 앞으로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3인방도 그 문제가 월요일날 부각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0%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뭔가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은 좀 하고는 있었는데, 그게 뭐 역시 오늘 또 하락하는 부분과 아침에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밤에 또 기사가 또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기사가. 안타깝지만 기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셀트리온의 문제가 아니다. 바이오 기업 전반의 문제다. R&D 비용 처리를 무형자산화 시키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 개념, 그거를 이제 뭐 경고 조치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뭐 일단 정황을 포착된 부분에서 금감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잘 마무리되면서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데 문제는 또 이제 거기다가 엎신격으로 지금 그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도 그런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계속 중첩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 제일 문제죠. 차바이오텍이 가장 포문을 열었죠. 감사의견 한정의견.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사의견 한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감사의견이 한정되었다는 거는 그 R&D 비용 처리를 그 무형자산화 시킨 거에 대해서 감사의견이 한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한정된 부분에 국한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종 방안을 제시해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차바이오텍도 뭐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바이오텍이 가장 먼저 하락은 했지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결 재무제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는 반드시 그 차바이오텍이 그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그 자구책이 나온 상태에서 그 재무제표가 개선돼서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방식이라든지 그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다시 이제 봐서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이제 되면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못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넘어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이 기업은 살아나는 기업이 되는 거고 넘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도태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하겠죠. 그게 지금 시장의 논리죠.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것과 버틸 수 없는 것의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각종 바이오 기업들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느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도 그럴 것이고, 셀트리온 3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가창이나 차트를 볼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호가창이나 차트를 본들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공포밖에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호가창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가격대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나요? 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 기관이 이미 지금 다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 손절이냐 아니면 홀딩이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저도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가격이 이 5% 정도 하락한 이 상황에서 네, 여기서는 지금 손절의 의미는 좀 없지 않나. 예, 여기서 지금 이미 월요일하고 어제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 떨어지느냐. 이 문제를 두고 봤을 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지금 떨어졌지만,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나 다른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달 정도에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금감원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11월 달까지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선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지금 문제는 선 반영되었고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되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상황이 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뭐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이런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상황이 연출되면 어떻게 보면 또 저가 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뭐 저가 매수가 나오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반락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바이오 기업들, 자 네이처셀 지금 90% 마이너스 나있지, 고점 대비 차바이오텍 80% 마이너스 나있지, 그 다음에 뭐 각종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무슨 바이오라는 글자만 있어도 마이너스 50%가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금 심각한 상태에서 힘든 많은 주주분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저희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힘든 사람일 겁니다.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힘들지만 좀 힘내시라고 얘기 꼭 드리고 싶고요. 주식시장은 오늘 계기로 한번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올 초에 나왔던 이제 열풍 중에 가장 큰 열풍이 그거였죠. 뭐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 비트코인에 대한 폭락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금 바이오 기업의 열풍, 그리고 또 최근에 무슨 열풍이 있었죠? 네. 대북주 또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좀 해프닝 같이 웃긴 일이 있었는데, 보물주라고 해야 되나? 보물선 주식. 예,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울릉도 앞바다에 금은 150조짜리 보물이 있는 보물선, 그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은 항상 루머와 소문과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올 건데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풍에 참여해서 같이 투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광풍과 전혀
완전히 벽을 쌓고 전혀 다른 투자 방식을 취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 투자인데요. 지금 저희 저희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강원랜드, 현대위아, 그다음에 오늘 현대그린푸드 추천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하나생명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이제 광풍과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PBR 기준 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고 배당 수익률, 배당 1년간 보유했을 때 그 종목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만약에 기업이 망하거나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회사는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자산을 매각했을 때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했을 때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하신 분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십니다. PBR 1배 이하인 기업, 근데 지금 0.5배 이하인 기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강원랜드는 아니에요. 강원랜드는 아니고, 강원랜드는 지금 PBR이 좀 높을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가치 투자는 이제 워렌 버펫, 워렌 버펫에 있어서는 벤저민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이 내재 가치, 안전 마진,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마진, 안전한 마진이 있어야 된다.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방안을 했냐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바이오 열풍이라든지 코스닥 열풍이라든지 대북 테마주의 열풍이 있은 이후에 대공황, 미국엔 1930년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 대공황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주식 투자를 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런 투기적, 광풍적, 열풍적인 주식 투자로 해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파악하고 그 회사가 가진 기본적인 자산을 판단한 이에 안전한 마진, 그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만 이제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 책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아시죠?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바로 잠이 오실 겁니다. 바로 잘. 저도 그 책을 읽는데 한 3번, 4번 읽었지만 계속 잠 옵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증권 자격증 다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판에서 한 10년 정도 대글대글 굴러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아니면 머리가 되게 좋구나. 전 머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경험도 걸렸고. 그렇게 해서 그 가치 투자, 내재 가치 현명한 투자자를 추종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교수가 워렌 버핏을 가장 애제자로 키워서 같이 회사를 차려서 회사도 같이 일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이 좀 맞지 않고 이러면서 워렌 버핏은 나오고 자기 혼자 투자조합 버크셔 해스웨이를 차리면서 지금에 이르기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투자 방식을 제가 지금 회원님들에게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재무제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 그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결국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근데 회사들은 참 답답한 회사들이에요. 막 영업이익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앞으로 차근차근 5% 10% 성장해 나가면서 주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큰 돈은 뭐 10배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추천해준 종목이 윤 팀장님 고맙습니다. 10배 수익 났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 과거에 투자했던 종목들은 보면 뭐 200% 최대 200% 300% 이런 종목 있고 근데 특이하게 이제 제가 코스닥에 한번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 종목 2000% 수익 나긴 했어요. 저는 200%만 수익 내고 빠졌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인생은 몰라요. 아무튼 모르지만 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은 지금 이런 경험을 이런 이제 쓰라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제가 몇 년간 이제 고객 돈을 운영해 보면서 고객님과 많은 상담을 해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마약 딜러 같은 사람이에요. 마약 딜러 어떤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근데 왜 마약 딜러는 마약을 안 할까요? 마약을 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맨날 보니까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같이 하는 놈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약 딜러 나쁜 놈들은. 근데 이제 마약 딜러는 좀 그런가? 담배 딜러? 이렇게 일단 중독되면 그런 마약과 같은 아주 나쁜 주식에 중독이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주 이런 종목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 마약 중독자처럼 중독돼 버린다. 하루에 호가창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걸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갔다가 물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0, 30%. 하면 마이너스 50%. 상장 폐지되면 내년 3월 달에 없어지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원금 손실이 나니까 원금을 빨리 복구해야 되겠죠. 빨리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똑같은 주식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끊어라. 이제 마약을 무조건 끊고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손실은 이제 더 이상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원래 주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네, 가치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치주로 해야 됩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치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다들 많은 힘을 내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안전한 주식, 튼튼한 회사,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 1초를 보유할 10년을 보유할 회사가 아니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마라. 워렌 버핏. 그 사람이 진짜 돈을 많이 벌겠는데 돈을 버는 방식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도 많은 현대위아를 분석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고레카와 긴조의 거북이 산문치, 그 다음에 혼만 문해회사의 3회 방책, 그 3회 방책에서 수면 이하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상, 중, 고, 저를 나눴을 때 바닥에 있는 저가에 있는 주식을 3천, 3바닥, 바닥을 3번 다진 종목을 사라. 다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의 내재 가치가 굉장히 낮은 주식을 사라. 그냥 싸게 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건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지금 같이 유튜브에 올려 있는 종목은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